2025년 11월, 시장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다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참 이상하죠? 이런 혼란의 비웃기라도 하듯 월가의 가장 거대한 자금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돈이 좀 들어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플레이어의 이름이 모든 걸 말해주죠. 바로 시타델 증권. 네, 월스트리트의 심장부, 시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크라켄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거의 하나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투자로 크라켄은 기업 가치가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을 인정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IPO를 향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수많은 거래소 중에 월가의 거물은 크라켄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이게 정말 코인베이스의 뒤를 잇는 제2의 대형 암호화폐 상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건 크라켄 한 회사의 뉴스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전통금융이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어떻게 편입시키고 있는지 그 거대한 계획을 엿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죠. 특히 시타델 증권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야기의 주인공인 크라켄부터 살펴보죠.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한 이미지도 있는 거래소 아닌가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2011년에 설립됐으니까 거의 암호화폐 역사와 함께온 살아있는 화석 같은 곳이죠. 그런데 이 고리타분함이 지금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어요. 아, 오히려 그게 무기가 된다?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크라켄이 고집스럽게 지켜온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규제와의 정면 승부. 다른 거래소들이 규제를 피해 다니면서 사업을 확장할 때 크라켄은 오히려 먼저 규제 당국의 문을 두드리는 좀 답답해 보이는 길 걸어왔거든요. 그 답답한 길이 이제 와서 보니 꽃길이었던 셈이군요. 실적을 보면 그게 바로 드러납니다. 시장이 최악이었던 올해 1분기에도 매출이 4억 7,200만 달러, 작년보다 19%나 성장했어요. 이건 단순히 장사를 잘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렇죠. 시장의 구도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바이낸스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가 여러 규제 문제에 휘말리면서 특히 거액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아, 믿고 돈을 맡길 곳이 없다는 불안감이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레이더에 단 두 곳이 선명하게 들어온 겁니다. 하나는 이미 상장된 코인베이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크라켄이었습니다. 크라켄의 그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방식이 혼란의 시대에 가장 빛나는 매력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 매력에 월가의 큰 손들이 응답한 거군요. 이번 투자 소식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총 8억 달러, 약 1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의 성격을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총 8억 달러 중에 6억 달러는 제인 스트리트, DRW 같은 전통적인 금융투자사들이 넣은 돈입니다. 이들은 뭐랄까 재무적 투자자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 크라켄이 돈 잘 벌어서 나중에 IPO 성공하면 우리도 수익을 얻겠다, 이런 계산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2억 달러는 액수는 더 작지만 무게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시타델 증권이 참여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이죠. 이건 단순히 돈을 넣고 수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함께 키우겠다는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2억 달러가 마법을 부린 거죠. 지난 몇 년간 100억 달러 선에서 지지부진하던 크라켄의 기업 가치가 단숨에 200억 달러로 2배가 뛰었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거래량만 40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실력도 증명했고요. 이 모든 움직임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IPO를 위한 마지막 스케일업, 즉 상장을 위한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는 거죠. IPO를 위한 포석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죠. 최근에 스몰 엑스체인지라는 곳을 1억 달러에 인수했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스몰 익스체인지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공식 허가를 받은 파생상품 거래소예요. 이걸 인수했다는 건 크라켄이 이제 단순한 코인 거래소를 넘어 주가지수, 원자재 같은 전통 금융상품까지 다룰 수 있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가겠다. 네, 그 티켓을 손에 쥐었다는 뜻입니다. IPO 심사를 받을 때 규제 당국에 우리는 당신들이 정한 규칙 안에서 노는 플레이어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마련한 셈이죠.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림이 선명해지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당신도, 저도,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도대체 시타들 증권이 투자했다는 게 왜 이렇게까지 결정적인 사건인 걸까요? 시타델이 어떤 회사인지 그 실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돈 많은 투자 회사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시타델은 전 세계 1위 시장 조성자, 즉 마켓 메이커입니다. 잠깐만요. 시장 조성자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죠. 시장에서 주식이나 코인을 사고 팔 때 내가 팔고 싶을 때 누군가 사주고 사고 싶을 때 누군가 팔아줘야 거래가 성립되잖아요. 그 누군가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가 바로 시장 조성자.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심장 같은 존재인 거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시타델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미국 주식 및 옵션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의 25%, 즉 4번 중 1번은 시타델의 손을 거쳐갑니다. 4번 중 1번이요? 네. 이건 시장의 참여자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룰과 구조 자체를 만드는 플레이어라는 뜻입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의 엔진룸을 시타델이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대해선 극도로 신중하고 심지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랬던 시타델이 마침내 움직인 겁니다. 그것도 단순한 지분 투자를 넘어 크라켄의 유동성 공급 협약까지 약속했습니다. 이건 정말 지각 변동 수준의 사건인데요. 이 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풀어주시죠. 3가지 봉인 해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매출의 봉인 해제입니다. 시타델 같은 거대 마켓 메이커가 유동성을 공급하면 거래소의 거래 깊이, 즉 뎁스. 네, 그 뎁스가 차원이 다르게 두터워집니다. 이건 수백억 원을 한 번에 거래하는 기관이나 거래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같아요. 더 많은 큰 손들이 들어오니 거래 수수료 수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신뢰도의 봉인 해제겠군요. 맞습니다. 다른 어떤 설명도 필요 없게 되죠. 시타델이 보증하고 직접 유동성까지 공급하는 거래소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다른 보수적인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거의 미슐랭 3스타 마크가 붙는 것과 같은 효과네요.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크라켄의 안정성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바로 IPO 성공의 열쇠가 되겠네요. 그렇죠. 흥행의 봉인 해제입니다. 기업이 상장하기 직전에 받는 투자를 프리 IPO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누가 투자자로 들어오느냐가 상장의 성패를 가리기도 하거든요. 그 명단에 시타델 증권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다는 것, 이건 월스트리트의 모든 투자자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IPO는 성공할 수밖에 없으니 당신들도 참여하라는 무언의 압력이죠. 이 3가지를 종합해보면 시타델의 투자는 단순히 돈을 넣은 게 아니라 크라켄이라는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미래를 보증해 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전통금융의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신호. 시타델이 크라켄을 선택했다는 건 앞으로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텐데 그 공식적인 게이트웨이 중 하나를 크라켄이 맡게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공표와도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군요.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크라켄의 IPO, 정말 현실이 될까요? 타임라인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미 회사 내부에서 2026년 초 IPO를 검토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이 정도의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했다는 건 내부적으로 변호사, 회계사들과 함께 IPO 로드맵을 거의 완성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조건들도 대부분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규제 친화적인 이미지, 파생 상품 라이센스 획보, 꾸준한 실적,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타델이라는 든든한 우군까지. 하지만 분명히 리스크도 존재하겠죠? 물론입니다. 한 3가지 정도의 허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입니다. 최근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되면서 규제의 큰 틀은 잡혔지만 여전히 SEC는 거래소들을 향한 날선 칼날을 거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언제든 예상치 못한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코인베이스 주가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죠. 거래소 사업은 암호화폐 시장의 화랑일 땐 엄청난 돈을 벌지만 침체기에는 실적이 곤두박질을 치는 전형적인 사이클을 타는 비즈니스입니다.
만약 IPO 시점이 시장에 얼어붙는다면 원하는 만큼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도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거래소 매출의 상당 부분은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거래상에서 나옵니다. 만약 앞으로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유통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다면 이건 거래소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폭탄이죠. 이 세 가지 리스크를 크라켄이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IPO 성공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더 넓혀보죠. 이 사건을 크라켄이라는 회사가 투자를 잘 받았다는 뉴스로만 보면 사실 더 큰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시장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소 세 가지의 거대한 트렌드를 읽어내야 합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기관의 귀환입니다.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시장이 힘들었던 건 사실상 기관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최근 3개월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이나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량을 보면 명확한 신호가 보입니다. 한동안 숨죽이고 있던 전통 금융의 진짜 큰 손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타델은 그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죠. 두 번째 트렌드는 미국 내의 합법 거래소의 가치가 재평가된다는 것이군요. 과거에는 규제를 피하는 게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정반대가 된 거네요. 세상이 바뀐 거죠.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액트, 유럽에서는 미카 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도 명확한 게임의 룰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룰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합법적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의 몸값은 천정부지고 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장사라는 프리미엄을 가진 코인베이스가 그 시장을 거의 독점했다면 이제 크라켄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양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트렌드는 이런 흐름이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거라는 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도 암호화폐 허브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규제 환경이 정비되고 예측 가능해지면 크라켄처럼 처음부터 규제를 준수해온 모범생 거래소들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자로서 당신은 이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우선 한 가지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크라켄은 바이낸스의 BNB 코인처럼 자체적으로 발행한 토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당장 크라켄이라는 회사에 직접 투자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방법이 없다면 간접적으로 이 흐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첫째,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시타델 같은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된다는 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시장의 근본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건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고 상승장에서는 더 큰 탄력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상장된 관련 기업들도 다시 봐야겠네요. 물론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단연 코인베이스, 티커로는 COIN입니다. 미국 내 합법 거래소라는 가치가 부각될수록 시장은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을 한 묶음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크라켄의 IPO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이미 상장되어 있는 코인베이스의 가치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투자의 핵심 키워드가 파생 상품과 유동성이었던 만큼 관련 테마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이 부분이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일 수 있지만 중요합니다. GMX, DYDX, PRP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죠. 이들은 쉽게 말해 시타델이나 크라켄이 하는 일을 블록체인 위에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들이거든요. 시타델의 이번 투자는 이런 탈중앙화 파생상품, 탈중앙화 유동성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유망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준 셈이라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흐름의 연속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9년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역사적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라켄이 그 두 번째 주자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의미의 차원이 다릅니다. 당시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암호화폐 업계 내부의 축제였다면 이번 크라켄의 움직임은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시타델이 직접 참여한 전통금융과 암호화폐의 연합작전에 가깝습니다.
만약 2026년 초 크라켄의 IPO가 현실화된다면 그날은 단순히 또 하나의 회사가 상장하는 날이 아닐 겁니다. 한동안 냉각기를 가졌던 전통금융과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재결합을 선언하는 시장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생각할 거리는 이것입니다. 이번 크라켄 딜은 단순한 투자 뉴스가 아닙니다. 결국 암호화폐는 다시 제도권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거대한 물줄기의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면 개별 자산의 작은 등락에 이리 hil비하기보다 시장의 큰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계속해서 주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